그 중도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고대 중동사는 헷갈립니다. 그 이유는 같은 지역에 여러 국가들이 겹쳐서 등장해서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동 고대사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쉽게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중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 1번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고대에 어떤 왕조가 떠오르고 사라졌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이라는 말은 유럽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가 동쪽에 있어서 나온 말입니다. 즉 유럽 중심적 사고를 드러내는 용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저도 그 점을 알고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그대로 중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고대사가 헷갈리는 첫 번째 이유는 중동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라고 하거나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와 같은 이런 용어는 지리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중동의 경우에는 협의로 사용하는 경우와 광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경계가 각각 다르고 더군다나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두 개 대륙을 넘나들면서 구성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과연 중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히 알아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 개념이 잡혀 있어야 중동에 있었던 수많은 왕조나 제국들 중에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스킵할지 취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지리적으로 사용예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동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설정해 놓은 중동과 비교하려면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제가 공부하면서 확정한 중동의 범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이해가 갔기 때문에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반드시 맞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시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는 총 25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랍은 22개 국가로 구성됩니다. 즉 중동이 아랍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중동 안에 아랍이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은 보다 지리적인 뉘앙스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고 아랍은 그 중동이라는 지리적 한계 안에서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튀르키예,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랍 국가가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외교부 홈페이지인데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아랍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과 아랍인의 정의, 대체로 아랍과 중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 쉬운데 조금 다른 개념이다. 아랍은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의 집합체다. 그러면서 아랍연맹 22개국을 지칭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연맹 22개국이 어떤 국가인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아라비아 반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까지 총 7개 국가가 아랍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반트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레반트라는 말은 이제 해가 뜨는 지역, 동쪽,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레반트 지역에는 이 이집트를 물론 이제 지중해 쪽에서 바라볼 때죠. 이집트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여기 지금 써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대신 써 있네요.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까지 이렇게 6개 국가를 레반트 지역에 있는 아랍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요 비옥한 토지를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광의로 볼 때 뭐 레반트에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재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에도 아랍 국가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일 많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보시면은 이제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아닙니다. 소말리아, 그리고 지부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다가스카르랑 아프리카 사이에 코모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코모로까지 합쳐서 총 9개 아랍 국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와 레반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를 합치면 22개국이 됩니다. 참고로 이 22개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4개국이 있습니다. 이집트랑 요르단, 그리고 확대하겠습니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4개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르크어를 사용하는 티르키예,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란,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3개 국가를 더하면 총 이제 25개 중동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3개 국가는 아랍 국가가 아니다. 요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말씀드린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에 있었던 고대 왕조들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카드 제국의 전성기를 표현한 그 지도인데요. 고대 중동 역사와 관련해서 흔히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 하고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말하는 문명이라는 글자는 그냥 도시국가로 치환해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에리두라든지 우르, 우르크, 니프르, 키시, 라가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시국가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진되어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서로 간의 패권 경쟁을 펼치다가 서로 분열하고 통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최초로 이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들을 통일한 국가가 바로 아카드 제국인 것이죠. 기원전 2350년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카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아카드 제국이 생긴 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을 아카드라고 부른 것이고 이 남쪽을 수메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하면 메소포타미아보다 먼저 수천 년 먼저 있었던 것이죠. 우르나 우르크 이쪽인데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지칭하는 것이 수메르 문명이 됩니다. 이 아카드 제국은 기원전 2154년경에 이쪽에 이게 이제 자그로스 산악지대인데요. 산맥인데 이 자그로스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던 산적들입니다. 구티인들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군소국가들, 구티인을 비롯한 군소국가들의 패권 경쟁이 이어지다가 다음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896년경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바빌로니아 왕국인데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후에 300년 정도 계속되다가 기원전 1595년경에 이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보면은 아나톨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겠죠. 아나톨리아 반도에 히타이트 있었습니다. 이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를 이제 고바빌로니아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고바빌로니아의 전성기는 제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통치기간 이다라는 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함무라비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넓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국가가 바로 이 히타이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히타이트는 원래 이제 블랙시 이제 흑해가 있는데 이 흑해 북쪽에는 이 남러시아 초원이 있습니다. 이제 히타이트는 이 남러시아 초원에서 슬슬 남쪽으로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슬슬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쪽으로 이동해서 기원전 1650년경에 하투실리 1세 때
아나톨리아 반도의 히타이트 왕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타이트가 요 남쪽으로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남쪽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이집트가 있었죠. 다음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집트도 기원전 1300년경에 계속 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상을 하고 있다가 남하하는 히타이트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카데시입니다. 그래서 펼쳐진 것이 인류 최초의 문명 간 전투인 카데시 전투입니다. 이 히타이트도 어쨌든 이제 동방 오리엔트 문명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집트는 이집트 문명이니까 최초의 문명 간 충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카데시 전투를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둘 다 이제 전차전이 주로 펼쳐졌습니다.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차전이 펼쳐졌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당시에 이제 히타이트는 무아탈리 2세가 출전을 한 것이고, 이집트는 람세스 2세가 출전을 했습니다. 전투 결과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자신의 승리로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투가 그동안은 이집트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집트가 카데시 전투를 통해서 히타이트를 레반트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요즘은 무승부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서 히타이트는 기원전 1180년경에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멸망한 이유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는 이 지중해 동쪽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약하던 이 바다민족이나 이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에 있었던 프리기아, 미다스의 손, 다 황금이 된다는 그 미다스의 손의 그 프리기아의 공격으로 멸망했다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가 멸망한 후에는 이 레반트 지역의 페니키아나 이스라엘 왕국, 헤브라이 왕국 등이 이 레반트 지역의 패권을 두고 다시 경쟁을 하다가 기원전 10세기 초에 아시리아 제국이 중동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의 지도인데요. 아시리아는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아까 아카드 제국을 말씀드릴 때 요 아수르라고 있는데, 요 아수르가 아시리아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드 왕국이 있었던 기원전 2350년경에도 이미 아시리아는 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충 기원전 2450년경부터 기원전 609년 멸망할 때까지 18세기 정도나 이어져 온 국가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서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제 신아시리아의 그 지도인데, 대략 기원전 2500년경부터 2025년까지를 초기 아시리아, 이후 기원전 1378년까지를 구아시리아, 다음에 기원전 934년까지를 중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원전 605년까지를 신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지도는 신아시리아의 지도입니다. 이 신아시리아의 전성기는 기원전 669년에 즉위한 아슈르바니팔 제위기간입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이 사망한 후에 내전으로 인해서 아시리아는 국세가 기울게 되고, 609년에 결국에는 이 동남쪽에 포진하고 있었던 이쪽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가 되겠죠. 신바빌로니아하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참패당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로 보면, 그래서 이 메디아 왕국과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협공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리디아로 구성된 요 4개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그 중에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베이스로 가진 리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을 베이스로 가진 메디아가, 이렇게 두 개국이 바로 이 셈족이 아닌 인도 유럽계 백인이 건국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가 키루스 2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루스 대제입니다. 그 키루스 대제가 외할아버지를 배신하고 메디아 왕국을 정복한 후에 이 지역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이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리디아까지 몽땅 다 접수하고,
이집트만을 제외한 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원전 550년경에 중동의 패권이 셈족이 아닌 인도 유럽어 계통의 이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이슬람교가 창교되는 것이 610년경이니까 약 7세기니까요. 그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이란인 패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보태야 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헤브라이 왕국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영상에서는 생략했는데 통합본 고대 이스라엘 편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담아 놓았으니까요. 그거 또 많이 봐주신 아주 재미있는 인기 영상이니까 한번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